검수완박 공포는 대한민국 헌정의 부끄러움으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경고합니다. 국민을 속였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제 쇼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심판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공룡만 봐도 죽는데 저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게임할 때 잘하면 받습니다. 지난 70년간 민주화를 이루며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이 또다시 한 걸음을 크게 내딛습니다. 한국형 FBI인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남은 직접 수사권 폐지까지 후속 절차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검찰의 수사 권한을 확 줄이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발의부터 공포까지 불과 18일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 70년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일을 일단 민주당이 강행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6일 전에 마무리한 셈인데요. 그 후폭풍이 오늘까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국민의힘의 구체적인 반발 목소리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검수완박 공포는 대한민국 헌정의 부끄러움으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경고합니다. 국민을 속였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제 쇼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민심을 저버린 입법 쿠데타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전하게 박살나는 지민완박으로 결론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의 폭거는 꼭 큰 대가를 치를 것이고 여전히 정치권은 검수완박 후폭풍입니다. 새로 나온 여론조사로 저희 뉴스탑10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리서치뷰가 자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38%에서 36%로 소폭 떨어졌고 국민의힘 5%포인트 올랐습니다. 50대 36, 14%포인트 차 여야 차이가 나고요. 다음 화면도 좀 볼까요? 정당 지지율입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사실 이 한 달 새의 가장 큰 이슈는 검수완박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 검수완박에 직격탄을 맞았다. 이렇게 얘기해도 큰 무리는 없는 겁니까? 그렇죠. 구체적인 숫자는 조금 다르지만 경향은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검수완박법 굉장히 어려운 얘기구나. 검찰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뭐가 옳고 뭐가 그러다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일단 법안 내용이 굉장히 위헌적이라는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을 처리하는 절차가 굉장히 위법적이라는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지금 국민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검사들 수사 잘하는데 왜 검사들한테 수사권 뺏어가지고 수사 못하게 하려는 거야. 아무리 민주당에서 수사 기소 분리 심지어는 무슨 검찰 정상화라고 분치를 하지만 사실상 그 원래의 목적은 양양자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몇 명 감옥 간다 이걸 막으려는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렇게 강행을 하니까 일부 강경파들은 지지층들이 모이겠죠. 그렇지만 우리 중도 우리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르고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두 여론조사 모두 글쎄요. 국민의힘은 반사이익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휘청거리고 있는데 김종욱 교수님 꼭 지방선거에 연관시키지 않더라도 이런 입법 독주에 대해서 국민들은 부정적 여론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왜냐하면은 작년만 하더라도 잠깐 쭉 국민들 여론을 보게 되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았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법안을 갖다 강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왜 국민에게 묻지 않고 소위 독주하고 강행하느냐,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경험한 게 뭐냐면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가 소위 청와대에서 나와서 국방부로 가는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묻지 않고 독주 이런 걸 하게 되면서 소위 그 국정 예상 지지율이 떨어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 이 수사와 기소권의 분리의 문제보다는 이것들을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국민에게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예를 들면 왜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지라고 하는 고민이 공청회나 있는 것 토론 한 번 없이 뭐 이 네, 말씀.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좀 합당 효과 또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5월 9일, 10일부터 이제 취임을 하기 때문에 예. 컨벤션 효과 이런 것들이 좀 결합이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문제의 핵심은 이제 인사청문회가 저희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국민 여론에 작동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는 제가 볼 때 민주당에게는 유리한 지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난 토요일 국회 상황의 화면이 나가고 있고 저런 독주 혹은 불성사한 모습들이 연출되면서 지금 보셨던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넘게 차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일단 이런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이런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스스로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정치권이 합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의입니다.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0년간 유례 없이 빠른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며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이 또다시 한 걸음을 크게 내딛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특권검찰 그 명을 받던 국민의힘은 이런 개혁의 흐름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국민을 들먹였지만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저항일 뿐입니다. 글쎄요. 민주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를 깼다. 뭐 이 부분만 국민의힘을 지적할 뿐이지 이런 절차적 문제 혹은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본회의와 국무 시간을 변경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짚어봤던 여론조사는 를 본다면 자화자찬만 할 일은 아닌 건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절차적으로 다소 껄끄럽지 못한 부분은 뭐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뭐 국민들께서 보셨다시피 뭐 다소 민주당으로서도 어떤 4월 말 기한을 정해놓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입법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될 만한 상황에서 어떤 조금 다소 이렇게 껄끄럽지 못한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어떤 이 형소법 그리고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목적의 정당성을 채우고자 하는 면에서 그 방향성을 설정한다는 면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도 있으리라 보고 이것이 담은 민주당이 뭐 시급하게 15일 만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정말 20년 전부터 계속 있어왔던 뭐 권성동 의원도 이러한 똑같은 법안을 발의했었고 예. 그다음에 예전에 뭐 윤석열 지금 당선인도 뭐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모든 지금 검찰의 전 수뇌부인 이제 김문수 총장 같은 경우에도 이거에 대한 방향성 자체는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될 입법이었었고 그것을 조금 앞당겨서 했다는 면에서 좀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도 있죠. 절차 조금 정의에 반한다는 것도 있지만은 이 법의 목적성에 대해서 조금 더 평가를 민주당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예. 역사적 의미가 있다. 자화자찬한 민주당인데요.